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양당의 공천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공산당 입장에서 통일전선 공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리고 북한 통일전선부 입장에서 남한의 정당들에 대해서 통일전선 공작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선거에 개입을 해서 특정 정당을 다수당을 만들게 하고 그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파괴하고 통일헌법을 만들고 연방제 통일로 가는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더 손쉬운 방법은 어떤 것이 있겠습니까? 대한민국에 있는 대부분의 정당들을 접수해버리면 되는 거죠. 국제사회에 알려지는 부정선거, 그리고 많은 국민들이 감시하고 있는 선거 조작, 그런 번거로움보다는 오랫동안 준비해왔던 통일정선 공작에 의해서 정당을 접수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선거 조작을 막는 활동, 이런 거 못지않게 정말 우리가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것은 각 당들이 누구를 공천을 하느냐, 이런 것을 봐야 합니다. 어떻게 보면 민주당은 심플합니다. 과거 전대협 세력들은 젊었을 때는 종북 세력들이었죠. 그들의 성향은 정치인이 돼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반대한민국 활동을 주로 했고 대한민국을 파괴하는 데 앞장섰습니다. 나이가 들면서 그들은 정중화됐죠. 그러니까 중국의 끊임없는 세계 공산화 전략, 그리고 대한민국의 속방화 전략, 그리고 중국의 통일전선 전술에 의해서 그들이 종중 매국 세력이 된 지는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해서 한총련 세대들이 들어오고 싶어 합니다. 그들은 전대협 세대하고 그렇게 나이 차이가 많지 않지만 핵심적인 권력을 아직 획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대대적으로 그들은 세대 교체, 물갈이가 일어날 겁니다. 국제 좌파들과 비교했을 때 우리나라 전대협 세대, 특히 한총련 세대, 이재명을 중심으로 하고 지금 새로 들어오려는 사람들의 퀄리티는 정말 한심한 수준입니다. 뭐 어찌됐든 그쪽은 종중 매국 세력에서 종북 매국 세력으로 교체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종북의 색채가 좀 더 강한 쪽으로 가겠죠. 물론 지금 북한 정권은 거의 중국 공산당한테 속방화되어 있기 때문에 결과적으로는 큰 틀에서는 종중의 흐름으로 갈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편에 있는 국힘당, 이 당이 보수당이라고 이야기하기도 상당히 어렵고, 제가 다른 동영상에서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이전에 YS대의 3당 합당, 그 이후에 탄핵 이후부터는 지역 토착 세력, 그리고 웰빙 세력, 기회주의 세력, 거기에 일부 좌파들, 이런 잡탕당이었습니다. 이번 총선을 보면 전대협에서 떨어져 나온 세력들, 특정 지역의 좌파들, 반대한민국 세력들, 민혁당 출신들, 이런 사람들이 대거 들어오려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을 공천이 된다 하면은 대한민국의 거대 두 개의 정당은 결국 종중과 종북의 흐름으로 가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는 양 정당이 전부 좌파에 의해서, 특히 종북 좌파에 의해서 장악이 되면은 선거가 그렇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런 반대한민국 세력이 공천을 받는 것을 막아야 하겠죠. 그러니까 국힘당 같은 경우는 공천을 아주 늦출 겁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세력들을 공천을 한다면 분명히 반발이 있을 때고, 또 분당이 될 수도 있고, 또 지역에서 무소속으로 나오는 사람들도 생기겠죠. 그런 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반대한민국 세력을 마지막에 집어넣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물론 가능성입니다. 국민들이 경계를 늦추지 않고 있어야 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이냐면은 지금 선거 조작을 막고 부정선거를 막는 것만큼이나 거대 정당들이 좌파, 특히 종북 좌파들에게 접수당하고 있지 않는가, 이런 부분을 봐야 합니다. 진영 논리에 갇혀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그냥 이미지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과거의 행적들, 과연 이 사람들이 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이념을 가지고 있는가, 그리고 전향후 활동은 무엇인가. 사실
냉정하게 얘기를 하면 그들은 국제적인 수준에서 상당히 퀄리티가 낮거든요. 21살부터 거의 60이 다 되도록 그 사람들의 그 행적을 보면 우리나라의 주사파라든지 종중좌파라든지 종중 매국 세력, 그리고 종북 매국 세력, 이런 사람들이 국제적으로 비교해서 정말 낮은 수준입니다. 정책 능력은 당연히 없고요. 기본적인 어떤 대외 관계나 국제 정세의 판단 능력도 없고, 또 그렇다고 해당 분야의 전공 지식이나 경험도 없습니다. 이런 우리나라 같이 경제대국 10위에 그런 퀄리티를 가진, 그런 경력을 가진 이런 사람들이 정치를 한다는 것, 이런 것이 상당히 비극이죠. 그런 나라도 거의 없습니다. 중국 공산당 같은 경우에 있어서는 상당히 퀄리티가 높은 사람들이 정치를 합니다.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좌파, 종중좌파와 종북좌파들이 상당히 퀄리티가 낮은 거죠. 국제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사대주의 매국 세력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적으로 성장이 전혀 안 된 거죠. 다시 돌아가서 양당이 그러한 사람들로 공천을 하지 않는가, 이런 것을 잘 봐야 합니다. 우리 흔히 전향을 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전향이라는 것은 그 과거에 반대한민국 그 세력으로 활동을 했던 자들이 아닙니까?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광우병 선동을 하고 후쿠시마의 원전 피해가 어떻고 그걸 국제적으로 이야기하면 웃음거리가 됩니다. 그 정도의 수준, 그리고 대한민국을 그렇게 파괴하려는 그러한 것들을 반성부터 해야 됩니다. 정치를 하기보다는 그들 수준에 맞는 일들을 해야 됩니다. 과거에 반역 활동을 하고 매국 활동을 했던 거 용서를 받는 마음으로 사회 밑바닥에 내려가서 과거를 반성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미 접수가 돼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을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우리나라에 보수당이 없고 우파 정당이 없다는 겁니다. 과연 자유민주주의 세력인가? 그리고 반대한민국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 아닌가? 이런 사람들이 대거 공천을 받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전 장관이 그런 사람들로 둘러싸이지 않았는가? 혹은 두 사람이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지 않는가? 그 판단을 해야 하는 겁니다. 그 판단은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냥 막연히 나는 저 사람이 그냥 이미지가 좋으니까, 저 사람이 그냥 말을 잘하니까, 저 사람이 인물이 좋으니까 이런 것으로 하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사람의 과거의 행적, 그리고 현재의 어떤 활동, 그리고 누구를 추천하느냐, 그리고 어떤 행동을 하느냐, 이런 것으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을 제거하고 선거 조작을 막아내고 부정선거를 수사하고 지난날의 적폐를 청산하고 이러한 형태로 간다면은 국민들은 지지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려했던 대로 반대한민국 세력이 공천을 차지한다면 대한민국의 선거는 별 의미가 없는 겁니다. 국민 여러분,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선거 조작을 막아내는 일, 그리고 공명선거를 확립하는 일, 이러한 일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양당이 누가 헤게모니를 잡고 좌파, 종중, 종북 좌파가 양당을 어떻게 장악하는가, 그 과정을 정말 면밀히 봐야 합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있어서는 우리가 그 판단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양당이 어떻게 접수되고 있는가를 면밀히 보고 이것이 도저히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면 투쟁의 방향도 달리 잡아나가야 할 때가 올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은 조금만 기다려서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는 상당히 비관적입니다. 예상했던 대로 반대한민국 세력이 양당을 접수하고 있습니다.